반갑습니다. 노년동에서 살다 보니 15년 동안 미용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 용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서 어떻게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놀러를 가기만 하면 나 뭐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그때는 쑥대머리 했어요. 한쪽은 투블럭으로 밀고 한쪽은 안 밀고 해가지고 머리를 좀 하고 다녔는데 사진 찍거나 미용사 같대요. 저보고 자꾸 나보고 미용하는 사람 같다는데 미용이나 한번 해볼까? 물론 사진기도 이만한 거 두고 다녔습니다. 사진사도 한번 해볼라 했는데 그거는 너무 학문의 영역이 길더라고요. 미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신사동 거의 거진 여자들만 왔었고 시작하게 됐죠. 커트 학원이 9시부터 3시에 끝나고 논현동은 4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알바하다가 너무 재밌네? 하다가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커트 학원을 다니고 하루에 2-3시간 자고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미쳤는지 미용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논현동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남자 손님이 90%지만 그때 잡혔던 여자 손님이 아직까지 오고 계십니다. 제 별명이 잡았다면 3년인데 저 스텝 때부터 따라다니는 손님들도 있어요. 머리하고 가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시작했을 때부터 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고의 연예인이 임팩트 있게 한 게 유행입니다. 처음 했을 때는 김수현, 무거운 깻잎 머리, 내린머리. 그때는 댄디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가 깻잎 농사 짓는데 깻잎을 한 200장 싼 것 같은 두께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유행했던 것들은 딱 하나의 스타일이 됩니다. 가벼움의 어떤 덜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지 최근에 있었던 스릴컷도 어떻게 무거워지면 수현이 형님 머리 되는 겁니다. 10한 2, 3년 차이인데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용을 시작하기 전에 쑥대머리였지만 쑥대머리가 이제 투블럭으로 다시 발전하고 최고의 그냥 베이직한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현 다음에 누구였냐? 김우빈. 테토남의 어떤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굵직하게 티라노사우루스. 그때 이제 리젠트 스타일. 딱 올린 머리. 딱 예쁘게. 그 뒤로 이제 올린 머리가 많이 죽었는데 올린 머리의 변형이 이제 포마드로 왔지만 사실 잘 했다고 만진 사람은 거짓 못 봤어요. 갑자기 포마드에 머리 안 만지다 꽂혀가지고 포마드 올린다? 진짜 알죠. 소가 핥은 머리. 자고 있는데 소가 와가지고 하는 머리. 어쨌든 유행 얘기하니까 김우빈. 그때부터 이후로는 이제 댄디 색깔로 좀 유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디 형이 한참 잠수 타면서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됐다가 보검이 형이나 뭐 이런 형들 쉼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쉼표 머리도 어떻게 보면 댄디 머리의 변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석구형이나 이런 형들 나오면서 이제 가일 나오면서 최근에는 질감의 어떤 유행이잖아요. 뭐냐면 포마드 크림, 포마드 젤, 포마드 왁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물기 묻은 질감이잖아요. 옛날 걸 좀 공부하다 보면 포개져가지고 또 나올 거예요. 또 슈퍼스타가 나오면 그분의 머리가 또 한동안 또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실 머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죠. 남자들 머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 손님들은 지방에서 많이 오거든요. 뭐 전주, 익산, 순천, 대구, 부산 이렇게 오면은 논현동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지휘분들이 그런데요. 네가 뭔데 강남 가서 머리 자르냐고. 안 와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를 받고 가신 분들은 그분들과 본인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분들은 머리 하나가 바뀜으로써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머리가 잘 잘려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만졌는데 스타일이 좋아. 그러면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게 되고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향수도 한번 뿌리고 그러고 나서 출근하는 내 문 밖을 나섰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지나가. 그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여성분도 기억할 거예요. 좋은 향기와 좋은 머리,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을 때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되신 분이 했을 때랑 차이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창한 거 없어요. 머리는 예쁘게 자르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에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미용사 만나가지고 미용사가 시키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미용실에서 한 거랑 안 한 거랑 왜 차이가 있냐면 봐요. 미용실에서 절대 여러분 얼굴 쪽에 바람을 쏘지 않습니다. 미용사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말리죠.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뒤로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 생기고 이 볼륨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집단은 또 영화에서 뭐 브래드 피트나 우리 정우성 이런 영화 오마주 된다고 요지랄 합니다. 오른손으로 열심히 이쪽으로 말립니다. 그래놓고 머리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미용실 와서 그럽니다. 형,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일로 가는 거지? 집에서 말렸을 때 왜 미용실처럼 안 나오냐? 미용실처럼 말리세요. 그러면 아니 70% 이상은 그 머리 나옵니다. 집에 가가지고 오른손 열심히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나올 리가 있냐고. 그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틀릴 거예요. 머리는 우리 패션에 딱 등분만 나눠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 10분의 1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얼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컨설팅 하실 때는 어떻게 그 습관을 바꾸시나요? 최근에 어저께 온 손님인데 딱 손님 보니까 입은 거랑 이런 어깨, 피지컬 봤더니 너무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게 뭐냐? 머리 흐름만 보면 아는데 버릇처럼 픽처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온 거 중에서 제일 예쁜 머리보다는 일단은 머리 자체를 정리를 쫙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자 그랬어요. 버릇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주에 올 거거든요. 머리를 계속 이렇게 했다면 저는 분명히 파마로 머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이니까 얘들이 이렇게 가 있다. 그때는 안타깝지만 손님한테 계약서는 받았고 때려도 된다고. 미용실에 항상 쇠파이프 하나 있거든요. 매질해야. 매일 스타일링하는 검사도 받나요? 그렇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검사합니다. 항상 카톡으로 피드백 해주고 진짜 머리 거짓말 안 하고 덜 말렸는지 대충 말렸는지 다 나옵니다. 4등급이 있거든요. 4등급. 똥손, 동손, 은손, 금손. 사실 금손까지는 1년에 한 4명, 5명밖에 안 나와요. 동손, 은손만 돼도 똥손이 80%이기 때문에 상위 20% 아닙니다. 드라이 젤 또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왜 안 되지 하는 분들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80%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고급적인 20%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또 같이 하는 게 은손. 거기서 이제 정점, 포인트를 정확히 줄 줄 알고 이 머리에 대해서 주제가 뭔지 정확히 아는 건 또 금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사실 노력하면 돼요. 근데 아마 센스 있는 사람은 그 영상 몇 번만 봐도 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센스를 안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포기할 거예요? 해보자는 거죠, 노력을. 저도 미용을 또 시작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쑥대머리를 완성하는데 동네 내 집 앞에 반경 1km 정도 안에서 좋은 미용실이 있겠지라고 착각을 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잘 자르는 미용사가 어디 있나 한 실패를 많이 봤죠. 아, 없네? 한 버스 한 두세 코스 타고 그 동네에 번화가를 나갔어. 없네? 결국은 2대까지 가서 완성했습니다. 그때 좀 느꼈어요. 동네 앞에 나가가지고 쫄래쫄래 걸어가지고 최고의 가성비를 낸다? 없습니다, 그런 거. 선생님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이 만나면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요셉만의 강점, 다른 미용실과의 차별점. 항상 머리하면서 속 마음으로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항상 마법같이 주문같이 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좀 디테일이 생깁니다. 여름이니까 내 손님이 좀 더 덜 더웠으면 좋겠어. 그럼 같은 스타일이라도 조금 더 짧게 1, 2mm라도 차이를 주지만 계절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GD가 다운펌을 안 했어. 그러면 다운펌을 하더라도 조금 덜 눌려서 혹은 이 손님이 너무 눌리는 걸 싫어하는 거 항상 기억했다가 덜 누르고 이런 디테일들이 생기니까 그 잘 되라도 어떻게 잘 되라 왜 어떻게 잘 되라 계속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뢰감을 줘야 되는 영업직이나 아니면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가 너무 날티나면 안 되는 거죠. 신뢰감이란 게 세련됨에서 어느 정도 오거든요. 깔끔하면서 세련된 포커스에서 약간 쉼표나 아니면 뭐 다 내리더라도 질감을 살짝 줘가지고 텍스처 물 묻은 느낌 땅에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직업군에 맞춰서 그리고 그 손님의 성격에 맞춰서 자 손님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덮어지는 게 뭐냐면 트렌드란 파장. 지금 유행이 뭐였을 때 인스타에 남자 머리만 치면 가장 미용사들이 밀고 있는 머리들이 쫙쫙 나옵니다. 저도 많이 학습을 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새로운 머리를 계속 봐요. 그래서 그 라인을 기억해뒀다가 뭐 필러스 컷, 드랍 컷, 파일 컷 이런 것들을 부담 없는 선에서 항상 접목시켜서 이 손님의 파장에다가 그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그 다음에 계절이란 파장, 그다음에 손님의 감정에 대한 파장, 그 손님이 그 전에 어떤 나쁜 일도 있었으면 그게 해결됐나 묻기도 하고 이런 파장을 좀 생각해서 좀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스타일이라서 생각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4차원 지점에 이거 좀 정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머리해요. 잘 되라가 어떻게 해서 더 정말 잘 되라. 그러다 보면 손님들도 아시더라고. 이런 남자들 있으면 좋겠다. 타입이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 3개월 됐거든요. 와, 변화라는 가치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사람이 깔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15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꼭 머리 해주고 싶냐면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죠. 옛날에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도 문자 옵니다. 머리가 이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분들이랑 조금씩 머리를 나아가게끔 항상 컨설팅을 하죠. 가일 커팅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의 두상과 모질 모든 이마의 넓이, 직선, 곡선 다 틀리거든요. 가지고 있는 머리 질감들이. 그걸 가장 믹스해서 내 손님에게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저라고 자부하면 싫어할 거니까 저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나 멋있네.